네, 이번에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관념론과 유물론의 투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의 유물론과 변증법입니다. 이제 변증법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변증법은 그리스어로 다이알렉틱에서 유래하고요. 이것은 이제 토론입니다. 두 명이 서로 질문을 하면서 논쟁하는 대화법입니다. 고대 그리스 재판 과정에서 소피시스트들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논리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와 검사죠. 변호사와 검사가 논쟁하는 겁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에서는 두 변호사가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것.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기고 판사나 관객이 누가 이겼는지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이얼렉트, 대화를 통한 논쟁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웅변을 잘해서 궤변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변가들이 이 시대는 정치도 하고 권력도 잡는 돈도 벌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변증법의 핵심은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모순된 주장이 참인 것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형식 논리학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리스에서는 이런 대회도 했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철수가 남자죠. 근데 철수가 여자인 것을 증명하는 대회. 그래서 말로서 철수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리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이런 웅변 대회, 논리 대회를 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기도 한다는 이 모순된 주장을 참인 것을 밝히는으로써 기존의 형식 논리학,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형식 논리학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대립하는 양자는 파괴와 건설 및 균형을 반복하면서 발전한다고 해요. 변증법을 만물의 운동을 설명하는 유물론에 결합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유물론은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에서 더욱 발전했다.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의 하나는 변증법이죠. 변증법은 소피스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유물론은 어디서 나왔냐? 원자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원자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은 자, 두 명이 대립해서 말싸움을 해서 한쪽을 이기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변증법적 유물론이 이런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반면 변증법을 관념론과 결합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 제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정지하고 있는 화살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을 역설로 지적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하는데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겠죠. 토끼가 이겨야 됩니다. 토끼가 이겨야 돼. 근데 이 거북이가 먼저 출발하고 토끼가 나중에 출발하면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를 네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논리적 역설을 지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거북이와 토끼에서 실제로 토끼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토끼가 이길 수 없는데 토끼가 이긴다고 증명하는 것. 이와 같이 말도 안 된다. 이거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화살은 날아가죠. 날아가 있는데 화살이 정지했다고 논증함으로써 말이 안 되는 결과를 나오게 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역설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모순되는 문답법을 통해 상대방의 무지를 스스로 각성하게 하였고 이것도 똑같죠?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자기가 충돌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밝히게 함으로써 첫 번째 생각이 잘못됐고 애초에 생각이 잘못됐고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간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 제논도 마찬가지고 너와 같은 논리라면 토끼가 거북이를 이겨야 돼. 너와 같은 논리라면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 있는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죠. 플라톤은 이런 변증법적 논증 방식으로서 철학자만이 진리를 선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이제 이데아인데요. 이데아.
이데아는 뭐냐면요. 이데아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 실제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림자만 일반 사람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철학자는 이 변증법적 논증 방식으로서 그림이 아닌 그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험적이라는 건 어떤 경험을 토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실제 보이고 있는 그림자의 그 실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관념론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참 이게 형식 논리학이죠. 동일률. 사람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모순율. 그죠? 사람이 사람이다와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서로 모순되는 거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참이고 그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죠. 배중률 등 형식 논리학의 기초를 정립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제논의 역설을 보겠는데요. 그는 먼저 반대되는 입장, 화살이 날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모순에 빠졌다는 것. 화살은 순간순간 정지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하여 맨 처음 자신의 주장, 화살이 날아간다는 것을 옳았음을 증명한다는 것. 이걸 무슨 말인지 어렵죠. 잘 보십시오. 자, 화살이 날아간다. 화살이 날아간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간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화살이 날아가 있는지 멈췄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화살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화살이 멈춰 있다는 것, 화살이 순간순간 정지해 있다는 것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살이 날아가는 거를 바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멈춰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살이 날아간다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화살이 멈춰져 있다는 거. 눈으로 보면 화살은 날아가는 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걸 멈춰져 있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화살이 멈춰져 있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귀납법. 귀납법은 전제가 옳다고 가정한 후에 그것이 틀린 사례를 제시하여 그 전체를 부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전제에 화살이 날아간다는 것을 옳다고 한 다음에 그것이 틀렸어. 화살이 순간순간 정지해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화살이 날아간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거짓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참이라는 거를 전제로 한 다음에 그 틀린 사례를 많이 찾아가지고 그 전제를 부정하는 거. 이게 나법. 이런 종류의 논법은 이외에도 이제 운동에 가는 거죠. 운동. 아킬레스는 뭐 그 저기 잘 달리는 사람이죠.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똑같은 겁니다. 이 제논의 파라독스를 유명하죠. 그래서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리스의 영웅이 이제 거북이 먼저 출발했을 경우에는 아킬레스는 거북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죠. 이 논리를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거북이 아킬레스보다 10m 앞에서 출발했죠. 10m 앞에 출발했어요. 그러면은 아킬레우스는 거북을 따라잡으려면 먼저 거북이 있는 지점까지 와야 하는데 그러면은 자 아킬레스가 거북을 따라잡기 위해서 거북이 있는 지점까지 온다면 그죠? 온다면 그 순간에 거북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겠죠. 다시 아킬레스가 거북이 있는 지점까지 또 온다면 그 순간에 또 조금이라도 거북은 앞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을정정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는 잘못됐죠. 실제로는 우리가 이 아킬레우스가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논리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논리,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논리는 거북이 앞섰을 때까지의 시간을 제한할 때만 가능한 거죠. 자, 아킬레스가 10m, 자, 100m라 갑시다. 아킬레스가 100m를 뒤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아킬레스는 거북을 추월할 겁니다. 그게 만약에 1분이라 갑시다. 그러니까 1분.
1분이 지나면 아킬레우스는 거북을 추월하죠. 근데 1분 전까지는 그 추월할 수 없죠. 그래서 1분 전까지 계속 나눈다면 1분 전까지 뭐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55초, 56초, 57초, 58초, 59초, 59초에 1, 59초에 2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못 쫓아가겠지만 1분이 되는 순간에는 추월할 거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한할 때만 가능한 얘기다. 추월 직전까지의 시간을 제한할 때만 그 시간이 지나면 토끼나 아킬레스는 거북을 쫓아갈 수 있다. 자, 시간, 거리, 속도를 전제로 하면 거북은 추월당하는 거죠. 자, 토끼가 1초에 10m, 거북이가 1초에 0.5m를 간다고 하면 거북이 10m 앞에 출발한다고 가정하면 경기 후 1초는 토끼는 10m, 거북은 0.5m를 전진하죠. 그러니까 양자의 차이는 벌써 1초만 되더라도 0.5m에 불과해요. 이때 토끼가 0.5m를 가는 순간은 20분의 1초에 불과하답니다. 이 시간 동안 거북이는 이쪽 시간 거북이는 2.5cm를 전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토끼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냐? 그 시간을 무한급수의 합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05, 1.0527 동안은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초 후를 보면은 토끼는 20m, 거북은 1m를 전진하므로 토끼가 오히려 9m를 앞서게 됩니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운동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데 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할 때까지의 시간을 제한을 하고 그 시간 안에서 시간을 무수히 작게 나누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된 겁니다. 자, 제논이 우리의 걸음을 마찬가지. 우리가 1m를 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1m를 걸었다고 하죠. 1m를 100으로 나누면 100개의 지점이 그 안에 있죠. 그 지점들을 다시 100으로 나누면 1만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무한하게 계동되기 때문에 유한자의 인간은 무한한 지점들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운동이나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은 1m를 걷는데 1초면 충분하고 2초면 1m를 추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m를 가기 위해서는 자, 1m를 가기 위해서는 얼마를 가야 됩니까? 1cm를 가야 되죠. 그죠? 또 2cm를 가야 되고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뭐 90cm까지 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 91cm를 가야 되고 92cm 나중에 99cm를 왔다 하더라도 또 99cm에서 100cm 사이에 1cm를 그래서 만 개의 지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만 개의 지점을 또 가야 되고 마지막 만 개의 지점 했다가 또 그 지점을 또 만 개로 나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지점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자이기 때문에 이 무한한 지점을 통과한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인간이 1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뭐 1초라고 합시다. 1초. 그거는 1초 동안에 생기는 일이죠. 1초 동안. 즉 사람이 1초 동안에 움직이는 것을 무한히 쪼갠다는 거죠. 근데 1초가 지나면은 바로 1m를 추월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이 운동은 시간, 거리, 속도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시간을 제한해서 생기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거리는 주체가 속력 곱하기 시간만큼 이동한 건데 제노는 이 운동을 제한된 시간에서만 전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서 시간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멈춘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에서 머릿속의 관념에 불과하지 시간을 멈출 수가 없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1.1초 동안만 관찰하는 거죠. 1.1초를 넘는 순간 어, 토끼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 있다고 말하죠. 시위를 떠난 화살은 날아가고 있고 지금 움직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제노는 이 화살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날아가는 지점들이 있겠죠.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지점 자,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어떤 줄을 거놓고 그 줄을 따라서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줄에다가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어 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화살은 그 점 위에 있게 되죠. 그 점 위에. 그래서 공간 안에 일정한 지점을 차지하는 이 화살은 매 순간마다 정지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정지해 있는 각 지점을 연결해도 그거는 전체적으로 정지한 화살인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떠한 지점에서 멈출 수가 없죠. 시간은 현실에서 연속성이기 때문에 시간을 순간순간 나눈다는 것은 관념일 뿐이다. 즉, 운동은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것이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다. 우리가 했었죠. 자, 운동은 물질의 속성이죠. 또 시간과 공간도 역시 물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항상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운동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런데 운동이 멈춘다든지 시간이 멈춘다든지 공간이 사라진다든지 이러한 가정은 머릿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관념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